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양치질을 건너뛰거나 대충 물로만 헹구고 주무실 생각은 아니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속의 생존율이 가장 낮은 최악의 암, 바로 췌장암을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위암이나 대장암, 폐암과 같은 암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이름조차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췌장암이 우리에게 발견될 기회조차 잘 주지 않는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암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등이 약간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혹은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암세포는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자라나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통증이나 황달 같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0명 중 5년 뒤까지 살아계신 분은 고작 16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른 암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낮은 생존율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암이기에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도대체 무엇이 췌장암을 일으키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췌장암의 원인으로 과도한 음주나 흡연 혹은 유전적인 요인을 주된 원인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동부에 위치한 한 명문 의과대학 연구팀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구팀은 무려 12만 2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장장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입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침을 채취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수억 마리의 세균과 곰팡이들의 유전 정보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9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췌장암 진단을 받은 445명의 사람들과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의 입속 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췌장암 환자들의 입속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정 세균과 곰팡이들이 아주 높은 수치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잇몸을 병들게 하고 피가 나게 만드는 잇몸병, 즉 치주질환의 주된 원인균으로 알려진 진지발리스라는 이름의 세균과 칸디다라고 불리는 곰팡이를 포함해 총 27종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췌장암 발생과 아주 강력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무서운 세균들이 단순히 입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이 췌장암 환자들의 몸에서 떼어낸 암세포 덩어리를 직접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그 암 조직 안에서 입속에서 살던 바로 그 세균과 곰팡이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입안에 살던 아주 작은 세균이 어떻게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췌장까지 여행을 떠나 그곳에 무서운 암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의 여정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 찌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친 후 양치질을 귀찮아하거나 칫솔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치실 사용을 건너뛰게 되면 아주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찌꺼기들은 입속에 사는 수많은 세균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영양분이 가득한 뷔페나 다름없습니다.
맛있는 먹이를 마음껏 먹어치운 세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며 거대한 세균, 즉 치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세균 군단은 우리의 잇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에 의해 우리의 잇몸은 서서히 염증으로 붉게 부어오르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나는 상태, 바로 치주질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염증으로 인해 약해지고 상처가 생긴 잇몸의 미세혈관은 세균들에게는 고속도로와 같은 침투 경로가 됩니다. 입속에 있던 진지발리스균과 같은 치주질환, 원인균들이 이 상처를 통해 우리 몸의 혈관 안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혈액이라는 급행열차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던 이 무서운 세균들은 마침내 우리 몸의 소화, 효소를 만드는 중요한 장기, 췌장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습니다. 췌장에 안착한 세균들은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뿜어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싸우지만 입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균들이 혈관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의 정상적인 세포들은 계속되는 공격과 스트레스에 지쳐 결국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무한히 증식하는 끔찍한 암세포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놀라운 발견을 바탕으로 입속 세균 구성을 통해 췌장암 발병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미생물 위험 점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입안에서 췌장암과 관련된 위험한 세균이나 곰팡이가 많이 발견될수록 이 점수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위험 점수가 단 1점 증가할 때마다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입속 건강을 단순히 치아나 잇몸만의 문제로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강력하고도 분명한 경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리 없는 암살자, 췌장암의 공포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값비싼 영양제를 먹거나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꾸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의 입속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입속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 없는 최고의 췌장암 예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생명을 살리는 황금 양치법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양치질의 시작은 치실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질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칫솔모가 아무리 가늘고 좋아도 촘촘하게 붙어있는 치아와 치아 사이의 좁은 틈새까지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틈새에 단단하게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야말로 잇몸병과 췌장암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치실을 약 40에서 50cm, 즉 팔길이 정도로 넉넉하게 끊어주세요. 그리고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의 대부분을 감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23cm 정도만 팽팽하게 남겨둡니다. 이 짧은 부분을 치아 사이에 톱질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넣습니다. 절대로 힘으로 잇몸을 꾹 누르면 안 됩니다. 치실이 틈새로 들어갔다면 한쪽 치아의 옆면을 알파벳 시자 모양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듯이 밀착시킨 후 잇몸 가장 아랫부분부터 치아에 씹는 면 방향으로 위아래로 56회 정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닦아줍니다. 반대쪽 치아 면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치아 사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칫솔질은 2분 이상, 그리고 45도 각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칫솔을 잡고 잇몸과 치아의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손의 힘을 완전히 빼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진동을 주듯이 짧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닦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세게 옆으로 문지르면
치아와 잇몸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치아의 바깥쪽 면, 안쪽 면, 그리고 음식을 씹는 면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석구석 빠뜨리지 말고 닦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세균들이 가장 많이 숨어 지내는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계를 보면서 정확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입냄새와 세균의 소굴인 혀를 반드시 닦아야 합니다. 혀의 표면을 자세히 보면 오돌토돌한 수많은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 돌기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약한 입냄새의 주된 원인이자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세균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칫솔이나 혀를 닦는 전용 도구인 혀 클리너를 이용해 혀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34회 정도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닦아주세요. 너무 강한 힘으로 닦으면 혀에 상처가 나거나 미각을 느끼는 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양치 후에는 물로 한두 번만 가볍게 헹궈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치약에는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 불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양치 후에 입안이 뽀드득해질 때까지 여러 번 물로 강하게 헹궈내면 이 좋은 불소 성분까지 모조리 씻겨나가 버려 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입안에 남은 치약 거품과 이물질을 가볍게 뱉어낸다는 느낌으로 소량의 물을 입에 머금고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헹궈내는 것이 불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찝찝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칫솔은 3개월마다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칫솔이라도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의 끝이 마모되고 옆으로 벌어져 세정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습한 욕실에 방치된 오래된 칫솔에는 변기보다도 많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칫솔로 양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입안에 세균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칫솔을 뒤에서 봤을 때 칫솔모가 옆으로 벌어져 보인다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미련 없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속 건강이 단순히 보기 좋고 냄새나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췌장암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무겁고도 중요한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몰랐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양치질과 치실 사용이 먼 훗날 내 몸 안에 무서운 암덩어리를 키우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올바르고 꼼꼼한 구강관리 습관은 세상 그 어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도 확실하게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더 늘려줄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재산은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가 알려드린 생명을 살리는 황금 양치법을 꼭 하나하나 떠올리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질병에 고통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저희 행복천사 채널이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행복천사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꼭 공유해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